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5일 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4월 3일 목요일 지금 저녁 5시가 좀 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올리려고 했는데 마침 유상증자가 그때 터져가지고 조금 추이를 지켜보고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껴뒀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다시 좀 안정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유상증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국인은 순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60만 5천 원이죠. 그 신규 유증 그때까지 조금 더 많이 흔들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주가가 잘 버티는 것 같아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준비했고요. 방산주가 최근에 이슈가 너무 많죠. 이제 드디어 내일 이제 탄핵 심판 결과도 나오고 어제 트럼프의 관세 상호 관세 발표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3월 31일 날 공매도도 재개됐습니다. 너무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방산주나 조선주가 어떻게 흐름을 보이냐 봤더니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실제 방산주와 조선주 모두 관세에서는 옆으로 살짝 비껴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관세로부터도 자유로운 국면, 공매도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워낙 실적이 뒷받침돼주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 조선주 모두 공매도에서는 생각보다는 공매도 타격을 덜 입는 업종으로 거기에도 안정성을 나타내는 측면을 보여줬습니다. 유상증자로 인해서 저는 훨씬 더 주가가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상당히 버티는 모습을 보고 좀 다뤄도 되겠다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져왔고요. 방산주 탑픽은 현대로템 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내가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을 투자하시는 투자자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의 흐름을 반드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매수 매도 추천 리딩하기 위함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투자 아이디어로만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산 4개사 수출 3년 사이에 76%가 증가했고요. 10위권 안에 이미 들어왔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세계 4등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요 정도 말고는 한국이라는 거고요. 지금은 9위권입니다. 상당히 견조하게 수출 실적이 뒷받침돼주고 있고요. 3년 동안 거의 4배, 5배 가까이 수주 잔고가 증가했습니다. 방사청장이 노르웨이를 방문하면서 K9 자주포 추가 도입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 기사가 따끈따끈한 기사가 나왔죠. 인도에 3,700억 규모로 K9 자주포 추가 공급 계약이 또 터졌습니다. 이제 누리호 4차 발사 준비 관련돼서도 한국 항우연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원팀이 됐다는 거고요. 하나가 이 에어로스페이스 유증에 9,800억 투입한다는 거고요. 이제 그 지분 승계까지 얘기가 나왔죠. 세계 최고 실적의 방산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공매도 전면 재개됐지만 생각보다 타격이 덜했다는 거고요. 세계 5대 군비 지출국 인도에서 K9 세일즈를 하고 있고 오늘 드디어 추가 계약이 터졌습니다. 유상증자가 경영권 세습 목적이냐 요 관련된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 추가 도입 결정을 했고요. 유럽 재무장 요거 관련돼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유럽의 그 라인메탈을 포함해서 프랑스의 탈레스를 포함해서 유럽의 업체들이 그 나라들은 전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 납기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연히 품질은 국내보다 우수할 수 있지만 생산 납기, 가격 경쟁력, 여러 가지 현지 대응,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 이런 쪽에서 상당히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을 유럽 업체들한테 전혀 뒤지지 않고 오히려 경쟁 우위에 있다. 사실 유럽 재무장 때문에 상당 부분 유럽 업체로 물량이 뺏기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아직 그 우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요 관련 기사는 꼭 원문을 찾아서 제목 다 있으니까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방산주 수익률 오늘 날짜까지 반영했습니다. 평균 48%고요. 오늘 기준으로 다시 92%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현대로템 92%, 밑단에 있는 회사들 하나시스템 같은 회사도 41%, LIG 넥스원만 상당히 극심하게 부진을 나타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S&T 다이내믹스도 그 차량용 전차에 들어가는 변속기를 국산화했죠. 51%의 엄청난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최고점 대비로도 25% 빠지면서 거의 최고점 영역에 있다.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유증에도 불구하고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11% 정도 수준밖에 안 빠진 수준. 현대로템도 마이너스 14%밖에 안 빠진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 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지금 기간의 매수 물량이 조금 줄어들면서 4월 3일 오늘 기준으로 1조 8천억 순매수 중이고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누적 7천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는 8천억에 육박하고 오히려 기간이 1,000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압도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외국인 순매수 2등, 외국인 기관 합산 순매수로도 2등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안 다룰 수가 없죠. 현대 로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골고루 사서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5등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버릴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6등이고요. 이수페타시스가 9등, 현대건설이 10등입니다. 한국항공우주 13등이고요. 그러니까 방산이 비싸다, 고점 논란, 차익 실현 물량 나올 거다, 유럽 재무장하면 수주를 뭐 다 뺏길 거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에는 골고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롯데, 한국항공우주, 한화 시스템 4개가 꾸준히 순위권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사내 목표는 유럽과 중동, 호주, 미국의 모두 생산시설을 완공할 경우에는 2035년까지 지금 수주잔고가 22조인데 수주잔고의 3배가 넘는 70조의 매출을 달성하겠다 목표를 세웠고 에비타 영업이익은 10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세계 10위의 무기 수출국에서 2027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년 안에 4등 안에 드는 목표고요. 미국이 유럽 보호 안 해주겠다,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 안 하겠다 해서 유럽이 자체적으로 자주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무장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돈으로 1224조의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하고요. 각국에서 뭐 독일만 해도 뭐 450조, 400조에서 450조, 뭐 프랑스 뭐 200조 이런 식으로 지금 엄청난 1200조가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부 유럽산으로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K방산이 상당 부분 대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유럽이 끝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아시아 쪽에서 남중국해 중국에 대한 공세적인 행동 때문에 필리핀, 호주, 대만, 아시아 태평양 국가 쪽에서도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K9 자주포가 368대의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2027년까지 인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호주 육군하고 AS9 155mm 요거 52구경짜리 자주포 이문 AS 장갑 탄약 재보급차 요거 한 대, 이게 호주 달러로 1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9,251억에 공급 계약을 3년간 맺었고요. 아마 앞으로 28대의 AS9 자주포, 14대의 AS10 장갑차 생산 예정입니다.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나토 회의 때 깔끔하게 왜 한국 무기를 썼냐, 한국 무기는 몇 달 안에 상당한 품질로 완벽하게 무기 공급을 한다. 그러니까 가성비, 품질, 납기 모두 다 갖춘 건 한국 무기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K9 자주포는 터키와 이집트를 포함해서 11개국에 1800대 이상을 이미 운영했고 유럽, 중동, 아시아 모두 납품했습니다.
글로벌 자주포 시장에 이미 50% 이상을 장악한 자주포야말로 자주포 시장의 탑티어다. 자주포를 180일 만에 조립이 가능하고요. 경쟁사보다 두세 배 정도 이 납기가 빠릅니다. 안 쓸 이유가 없죠. 단가는 독일산에 대비해서 약 350만 달러로 51억. 서양 거보다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50% 이상 가격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거죠. K-30 하이브리드 비오건 미사일 시스템, IFV라고 하는 레드백 보병 차량, 그 다음에 천무의 다구경 로켓포 시스템, 무인 지상 차량이라고 하죠. 아리온, 스맷, 까지 다양한 첨단 군사 플랫폼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항공 우주 항공 기술에서도 탑티어를 노리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이라크, 핀란드, 폴란드, 태국, 말레이시아 이쪽에 FA-50 경공급기죠. T-50 전투기의 중요 부품 50개국의 10,000개 이상의 항공기 엔진을 생산하고 거기다가 국내에는 헬리콥터죠. 수리온의 자체 엔진까지 제조하는 기술력을 갖췄습니다. 우주에 대한 R&D 투자, 우주에 대한 생산 캐파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우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주 발사체 국내 유일한 시스템 통합 업체고요. 우주 발사체 로켓을 세 번째 발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2027년까지 우주선 4호 추가 발사 계획도 있습니다. 24년 최초로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돌파하는 기염을 나타냈고요. 총 매출 작년에 11조 2,500억으로 국내 방산업체 최초로 10조를 돌파했고 역대급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작년에 1조를 돌파했고요. 수출 실적만 4조 4천억으로 국내 매출 4조를 작년에 최초로 돌파를 했고요. 글로벌 방산에 대한 공급 부족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래 성장 가능성이 유망한 무인기 시장이 앞으로 50조 이상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무인기 엔진 개발에도 요번에 3조 6천억의 유상증자 자금 중에 3천억 이상을 투입한다고 하고요. 현지화 요구에 강한 유럽이나 중동 시장에 이 유상증자 자금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장기적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고 합니다. 미국 내 공장 합작법인 설립에도 유상증자 자금을 쓰고요. 파트너사 지분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생산 기반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유럽 지역에서는 탄약이나 모듈러 시스템 현지 수요에 대응 역량을 확보하겠다. 물론 유상증자 관련돼서 이 하나의 다른 자회사 지분을 사는 걸로 욕을 먹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핵심은 이 소위 말하는 미국 공장이나 유럽 공장의 캐파를 확장하는데 더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요. 봐야 될 건 긍정적으로 보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오션 지분 인수가 있었습니다. 1조 3천억 종속회사 호주에 여기에 642억 출자 자금 때문에 추가 유동성이 필요한 거 아니냐. 추가 차입 후 영업 현금 흐름 바탕으로도 상환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지만 부문장이 밝힌 거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발생해도 그 돈을 급하게 쓸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돈을 모두 다 유증 자금으로 투입하기 위해 회사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주들이 어느 정도 인정한 측면이 있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걸 모두 다 바로바로 투자를 하거나 투자의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 그걸 유상증자 자금으로 쓰기에는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고요. 재무구조 악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 외부 차입을 통해 할 경우는 결국 그것도 빚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올라간다는 측면도 유상증자 할 때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중장기 성장기의 박탈 가능성 우려 때문에 빠르게 유상증자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시기나 방법, 하나오션 이런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에 회사들을 인수하는 데 돈이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에스토니아가 10조 이상의 5개년 국방 투자 계획을 밝혔고 K9 자주포 도입 아직 미납품 중인 12문 K9 자주포 12문에 대한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K9 자주포에 대한 에스토니아도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 24년 말에 이미 100문의 추가 생산 계약을 인도했고요. 세계 3위의 국방비 지출국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주도적으로 9,800억에 투입을 하겠다고 했고요. 트럼프는 나토 가입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GDP 대비 2% 수준에서 5%까지 2배 넘는 방위비 지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영토 확장으로 유럽 국가들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수주 소식은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 주 유럽국들의 국방비가 실제 대폭 증액됐고요. 자국의 군사력 강화는 끊임없이 시스템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EU 재무장의 골자는 국방백서에 아까 말씀드린 최대 1270조를 군사적 자립 정책에 투입하는 겁니다. 이미 K9 자주포, FA-50 경운 공격기, K2 전차 같은 가격 경쟁력을 갖춘 국내 K방산이 폴란드와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동유럽에서 이미 인기와 검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서유럽까지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유럽이 영내 무기 구매를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방산 업체들이 현지 생산 거점 직접 투자로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역시도 K9 자주포 한 문당 최소 140억에서 최대 200억까지 수출 체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항공기형 가스터빈 쪽은 작년에 이미 2배 이상 매출이 증가한 수출 1조를 돌파했습니다. 루마니아 K9 자주포 최초로 생산 공장을 현지에 착공하면서 28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작년에 K9 자주포 54문, K10 탄약 운반차 36대 등 1조 4천억의 루마니아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도 2027년부터 10년간 실제 숫자 매출로 찍힐 전망입니다. 유럽이 2030년까지 8천억 유로의 방위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루마니아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에스토니아, 폴란드, 네덜란드 이런 국가까지 확장 가능성이 있고요. 루마니아는 4조 7천억에 지금 레드백이 강력한 후보에 있습니다. 루마니아 지금 4조 7천억 지금 수주 기대감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 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이라크 역시도 이라크 직접 육군 준장급이 와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엊그제 방문했죠. 이라크 K9 자주포 도입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창원 생산 테스트 현장 직접 방문을 했고요. 동유럽이 독일산 PGH와 K9 자주포가 6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이 생산 테스트 현장 보고 품질과 납기에 대한 검증이 끝나면은 가성비를 바탕으로 여전히 독일 거 상당 부분 물량을 K9 자주포가 뺏어올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수주 잔고만 이미 5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고요. 회사가 보수적으로 잡은 지상방산 쪽에 올해 25년도 성장만 2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폴란드 K9 70대, 천무 50대 인도가 예상되고요. 이집트 외에도 호주의 K9 현지 생산 수출 증가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수출 잔여 물량이 K9이 228대, 천무가 154대, 28년까지 아직도 납품할 게 많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오션 지분이 최근에 인수하면서 1조 3천억 인수하면서 30.44%까지 지분 확대됐고 당장 25년 연결 실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수주잔고 32조 4천억이고요. 이 중에 수출 물량만 아까 22조 68%고요. 올해 25년도에도 수출 사이즈는 70%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LM이라고 하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주력 차세대 수출 품목으로 지정해서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 쪽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AM이 차세대 수출 품목으로 주목받을 것을 보입니다. 사드보다 50% 이상 저렴하다고 하고요. K9 자주포 엔진을 최근에 독일산에서
국산으로 바꿨습니다. 그 중동에 독일이 금수 조치한 것 때문에 엔진을 국산화함으로써 K9 자주포 독일제에서 국산으로 부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동 쪽 수출도 상당히 높은 가능성이 있다. 유증 때문에 주식수가 13% 증가했고 지분가치 희석률이 한 16%인데 실제 그날 당일날 16% 정도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 측면으로 완충 효과가 있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나 하이막스 생산 확대 때문에 239 천무가 폴란드에 수출이 개시됐고 영국과 독일의 M270과 맞물리면서 서방 전체의 K239 연간 생산 캐파가 180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2030년에 미국, 폴란드 현지 생산 거기에 플러스 K239 수출 물량까지 합치면 이 K239가 지금 300대 이상의 생산 가능이 예상되면 양적으로도 또는 질적으로도 러시아 무기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상당히 K239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K9 자주포만 있는 게 아니다. 미국을 제외하면 러시아 대비 열위에 있는 K239가 서방 유럽 쪽의 유일한 대안으로까지 평가받고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폴란드 모두 작년부터 실전 가용한 소위 말하는 이 전차 IFV가 6,700에서 6,800대 수준인데 이게 이 정도 사이즈면 6,700대 수준이면 러시아를 소폭 앞서는 수준까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노후 차량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브래들리나 마더나 BWP 같은 경우는 감축 중에 있고 푸마나 CV90 신형 IFV의 본격 도입을 서유럽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2030년에 신형 도입 확대를 위해서 IFV를 8,000대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할 경우에는 이 물량조차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작년 9월 달에 탄 증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액은 6,673억인데요. 이 탄 증설분만 70만 발입니다. 50에서 70만 발 기준으로 매출 1조가 추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오늘 따끈따끈한 K9 자주포 인도하고 3,700억의 계약을 맺었고요. 인도 현지 업체죠. 랄센 터보와 인도 육군의 자주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지금 인도와 협상 중인 대공체계 비즈니스 또한 수출 가능성 확대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포함 방산 4개사 연도별 수출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폭증했습니다. 특히나 가장 드라마틱한 규모로 성장한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요. 증권사에서 유증 때문에 목표가를 대폭 낮췄습니다. 목표가 평균이 70만 7천 원, 대략 71만 원인데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거, JP모건은 95만 원 여전히 그대로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82만 원 그대로입니다. 국내 업체들 다올, 그 다음에 키움, 신한 대폭 낮췄는데요. 반면에 한국 82만원, DB 88만원, NH 87만원 최근에 레포트를 쓴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낮추지 않은, 그러니까 굉장히 시각이 첨예하게 갈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쉽지만 남은 기대들은 여기 관련돼서 회사의 대규모 자본 조달 판단은 투자가 급박한 상황이나 인식을 투자자들한테 인식시켰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현금 흐름이나 차입으로 마련하기 힘든 금액이라는 게 쟁점으로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타법인 증권 취득 이 부분이 상당히 욕을 먹었습니다. 사실은 김승현 회장이 새 자녀한테 하나의 지분을 전격적으로 증여를 하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된 측면을 보이고요. 이복현 원장이 신속 승인 의지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자금 사용 목적이 어느 정도는 소명돼서 수리신고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방산주는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올해 평균은 21배, 내년엔 13배까지 떨어지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0배, 내년엔 16배로 떨어지고 현대로템이 17배, 내년에 15배로 떨어진다. 풍산 같은 경우가 8배, 7배 정도 수준이고요. 하나 시스템이 28배, 21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매출 70%에 영업이익 40%, 올해 방산주 단에서 매출 증가율 압도적으로 1등이고요. 영업이익 증가율은 워낙 작년에 190% 넘게 증가했기 때문에 42%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올해 영업이익 단의 압도적인 원탑은 현대로템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170%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되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0%, 영업이익 19% 예상되고요.
현대로템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매출은 한 8% 이상, 영업이익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매출 사이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월등히 좋아지고 영업이익 사이즈는 현대로템이 월등하게 좋아진다. 올해는 한 2조 정도 매출 보고요. 영업이익 단에서는 2조 4천억. 내년에는 거의 3조 가까운 영업이익을 본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현대로템이 올해 12조 매출에 영업이익 6,500억. 내년에 현대로템도 한 1조 가까이 영업이익 찍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최근에 계속 팔았지만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1월 달부터 누적 수급 7,981억, 8천억 가까이 순매수 중이고요. 기간도 엄청나게 계속 팔다가 기간 매도세가 줄었습니다. 원래 기간이 3월 달에 한 거의 3천억 가까이 팔았는데 지금 매도세가 976억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역시나 60만 원 초반까지 오니까 보험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에서 고르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사모펀드까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외국인과 기관이 골고루 사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 합산 3,100억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사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대로템도 보험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상당히 수급이 안정적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현대로템이 좀 더 안정적이다. 진짜 재미난 거는 증권사에서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다 최선호주로 했다가 싹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증하니까 싹 현대로템을 최선호주로 바꾸는 증권사들도 많이 생겼다. 뭐 엄청나게 올랐죠. 30만 원대부터 78만 1,000원까지 2.5배 오르고 꺾였지만 와, 이 가격대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딱 유증 가격이거든요. 유증 가격 60만 5천 원인데 지금 60만 2천 원대에서는 살짝 이탈했지만 여기가 강한 지지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추세는 꺾이지 않고 살짝 눌렸지만 다시 상승으로 추세를 배팅하려고 보이는 게 거래량을 급격하게 줄였습니다. 상승 추세 국면 중에 가격 조정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한 번 더 이제 20일 날 소위 말하는 유상증자 신고 수리서 되고 60만 5천의 발행가에 확정된 걸로 나오기 때까지 변동성은 되게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외국인이 사주면서 수급을 받치고 있다. 두 번째, 이번에 공매도에 상당히 조선과 더불어서 타격이 될 줄 알았는데 전혀 타격이 안 되고 주가가 버티고 있다. 오히려 공매도에 더 안 좋은 놈들 때리듯이 상당히 조선방산이 오히려 더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방산 수급이 너무나 견고하거나, 세 번째는 수주에 대한 공백 우려가 있었는데 다시 인도 오늘 3,700억 터지고 앞으로 나올 뭐 에스토니아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중동의 이라크라든지 이런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계속 살아있다. 유증 관련돼서는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최근에 부정적인 이슈가 조금 마무리 국면에 있다. 다섯 번째는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올해와 내년, 내후년 모두 실적으로 최고치를 찍으면서 밸류에이션을 계속 정당화하는 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다. 국내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대폭 낮췄지만 JP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추세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방산주는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 지금 이탈률이 2%도 안 됩니다. 매일매일 시황, 산업, 기업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니까 빌리언스 캠퍼스도 많은 구독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